나영아, 너 콩이 유산해놓고 또 거짓말 하려는 거야? 수지가 진나영의 충격적인 거짓말을 밝혀낸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수지 맞은 우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수지는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잠깐 카페에 들렀습니다. 의자에 앉아 피곤한 기색으로 커피를 주문하며 머릿속을 정리하려던 그때 우연히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진나영이 카페 안쪽 테이블에서 낯선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진나영은 몰래 조용히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진나영의 얼굴에서 초조한 기색을 느꼈습니다. 불안감이 수지를 휘감았고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여자 누굴까? 또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야? 의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나영이 벌이는 일은 대부분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거리를 유지하며 진나영과 여자의 대화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진나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조심스레 뭔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더욱 궁금해졌고 테이블에 있는 물건을 자세히 보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진나영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수지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산모수첩, 생각보다 깨끗하네요. 중고로 이런 거 구하기 쉽지 않던데. 수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산모수첩? 수첩을 왜? 중고로 사는 이유가 뭐야? 진나영은 임신 중이었고 한현성과의 관계가 어긋난 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진나영이 산모수첩을 거래하고 있다는 건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닐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나영이 뭔가 큰일을 저지르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수지는 테이블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진나영은 수지의 등장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나영,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수지는 목소리를 낮추려 했지만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숨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진나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수지를 올려다봤습니다. 뭐야? 왜 여기에 있어? 진나영은 당황하며 뒷말을 흐렸습니다. 내가 묻고 싶어. 진나영, 지금 뭘 하는 거냐고. 산모수첩을 중고로 사는 게 말이 돼? 수지는 진나영 앞에 서서 두 손을 꽉 쥐고 물었습니다. 지금 뭐 때문에 산모수첩을 사는 건데? 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진나영은 눈을 잠시 깜빡이다가 입술을 꽉 깨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일에 왜 참견해? 알아서 할 일이면 이런 이상한 일을 할 이유도 없잖아. 중고 산모수첩을 사서 뭐 하려는 건데? 말했잖아. 신경 끄라고. 진나영은 눈을 부릅뜨고 대꾸했습니다. 내 일에 간섭하지 마. 수지는 진나영의 태도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지금 진짜 큰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 알아? 중고 산모수첩을 왜 사고 팔아? 진나영은 그제야 수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넌 몰라도 된다고. 수지는 차마 대답하지 못한 채 진나영을 노려봤습니다. 진나영의 말은 여전히 의문투성이었고 그 뒤에 숨은 비밀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진나영은 그런 수지를 잠시 바라보다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 달 전 진나영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지가 집에 들어온다는 것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진나영의 마음속엔 끊임없는 불안과 질투가 얽혀 있었습니다. 수지의 존재는 항상 진나영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왜 하필 여기로 들어오게 된 거야? 진나영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수지가 집에 들어온 후로 진나영의 기분은 계속해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느끼던 스트레스가 더욱 심해졌고 불편한 감정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한현성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진나영은 한현성에게 어떻게든 수지를 집에서 내보내라고 압박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현성의 입에서 나온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나 아버지한테 사직서 냈어. 진나영은 깜짝 놀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사직서? 당신 지금 무슨 소리야? 그럼 해들병원은 어쩌려고? 한현성은 진나영의 반응에 피곤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 해들병원이고 뭐고다. 뭐라고? 진나영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데? 한현성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진나영을 바라봤습니다. 너도 알잖아, 진나영. 이대로는 못 살겠어. 더 이상은. 내가 왜 몰라? 하지만 그럼 나한테는 뭐가 남아? 당신은 나랑 같이 이겨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그만두면 해들병원은 누가 이어받을 거냐고. 진나영은 한현성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한현성은 진나영의 말에 피곤하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무 지쳐. 난 이제 내 말 듣기 싫어. 정말 지겨워졌어. 그 말에 진나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지겹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젠 지겹다는 거야? 한현성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진나영은 한현성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늘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현성이 나가버린 뒤 진나영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아 텅 빈 집안에 서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아침부터 불안한 마음을 이끌고 한진태를 찾아갔습니다. 마음속에서 가라앉지 않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한현성이 던진 말들이 머릿속을 계속해서 맴돌며 진나영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직서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한진태가 있는 병원장실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진나영은 온갖 생각이 뒤엉킨 채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한진태는 서류 더미 앞에서 무언가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진나영이 문을 열자 고개를 들었고 진나영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진태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한현성이 사직서를 냈다는 거 들으셨죠? 진나영은 침착한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진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들었다. 나도 처음엔 놀랐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가 안 가는구나. 진나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사직서, 그거 그냥 처리하지 말아주세요. 어떻게든 다시 마음을 돌려놓아야 해요. 한진태는 진나영의 얼굴을 잠시 살폈습니다. 나도 그럴 생각이다. 현성이가 이 회사를 떠나는 걸 나는 절대 원하지 않아. 해들병원은 결국 현성이의 손에 맡겨져야 하니까. 진나영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안도했지만 곧 다시 초조해졌습니다. 그럼 제가 설득해 볼게요. 제가 나서서 다시 회사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어요. 저만 믿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한진태는 진나영의 눈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겠지. 하지만 말처럼 쉽진 않을 거다. 이번엔 정말 단단히 결심한 것 같더구나. 진나영은 이를 악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잠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면 분명 마음을 돌릴 거예요. 해들병원을 포기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요. 한진태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지만 진나영의 결심은 강해 보였습니다. 좋다. 그럼 한번 해봐라. 내가 설득할 수 있다면 나도 도울 테니. 진나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한진태와의 대화 내내 진나영의 컨디션은 계속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가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피곤이 몰려왔지만 진나영은 이를 무시한 채 한현성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한현성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고민하는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진나영은 계단을 오르며 점점 더 무거워지는 발걸음을 느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한현성을 다시 이끌어낼 수 있을까? 불안과 긴장이 뒤섞인 생각들이 진나영을 잠식해갔습니다. 한현성이 자신을 더 이상 믿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진나영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정신 차려, 진나영. 이건 내가 해낼 수 있는 일이야. 넌 설득할 수 있어. 진나영은 혼잣말로 자신을 다독이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파고드는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점점 심해져 어지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지만 진나영은 이를 무시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현성의 사무실 문 앞에 서서 진나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만약 이 문을 열었을 때 한현성이 나를 완전히 거부하면 어떡하지?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진나영은 손잡이를 쥔 채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한다면 한현성뿐만 아니라 해들병원까지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진나영은 손을 뻗어 문을 열었습니다. 한현성은 책상에 앉아 있었고
그녀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나영은 굳게 결심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 한현성은 피곤한 기색으로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뭐야, 진나영? 이미 다 끝났잖아. 진나영은 좌절감을 꾹 참고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사직서를 냈다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그 결정,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한현성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시 생각할 건 없어. 나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다 지긋지긋하다고. 진나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당신이 해들병원을 떠나면 나랑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데? 우리가 아이? 한현성은 잠시 진나영의 말을 되새기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나한테 기대하지 마. 난 이제 그만두고 싶어. 해들병원이고 뭐고 다 놓고 싶어. 진나영은 눈물을 참으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이건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둘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하지만 한현성은 여전히 냉정하게 진나영을 쳐다보았습니다. 난 더 이상 내가 기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진나영은 한현성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걸 함께 해왔던 남자가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진나영은 한현성과의 대화 후 집으로 돌아가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현성의 차가운 말들이 귓가에 맴돌며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든 한현성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오늘은 그의 완강한 태도에 부딪히며 벽을 느꼈습니다. 수없이 많은 감정들이 얽히고 얽혀 더 이상 머릿속을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러웠습니다. 이게 다 끝난 건가? 진나영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 난 한현성을 설득해야 해. 그가 돌아서기 전에 내가 붙잡아야 해. 진나영은 이를 악물고 마음을 다잡으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작스런 어지러움이 진나영을 덮쳤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발밑이 흔들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분명 진나영은 애써 자신을 달래며 몇 걸음 더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그 어지러움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세상이 회전하듯 돌고 있었습니다. 호흡은 가빠졌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진나영은 이를 악물었지만 몸은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힘없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기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사람들이 다가와 걱정스런 목소리로 물어보았지만 진나영은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몸은 무거웠고 눈앞은 흐릿해져 갔습니다. 모든 게 점점 멀어져 갔고 머릿속은 텅 빈 듯한 느낌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나영은 길바닥에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진나영은 희미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에는 의료용 산소 마스크가 걸쳐 있었고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겁고 머리는 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나영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차갑고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태아의 상태를 확인해야겠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리자 진나영의 눈은 순간 커졌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리는 듯 했습니다. 안 돼, 제발 이러지 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진나영의 의식은 혼미해졌고 이어지는 의사의 설명이 들리지 않을 만큼 정신은 산만했습니다. 그저 가슴을 쥐어짜는 불길한 감각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진나영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산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진나영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모든 희망과 기대, 그리고 남아있던 작은 바람마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뱃속에 있던 생명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진나영을 감싸던 모든 의지를 와르르 무너뜨렸습니다. 숨이 막히듯 가슴이 쪼여왔고 머릿속은 비어버린 채 절망만이 진나영을 삼켰습니다. 유산, 이럴 수는 없어. 진나영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져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에 빠진 진나영에게도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실을 들키면 안 돼. 모두가 나를 포기할 거야. 병원도 심지어 아버님도 이 아이를 지키지 못한 나를 모두가 떠날 거야. 절망 속에서도 진나영은 자신을 추스르려 했습니다. 이대로 끝날 순 없어. 아무도 이 사실을 알게 해선 안 돼. 의사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지만 진나영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현성에게 들키면 끝이야. 이건 나만의 비밀로 남겨야 해. 그 전에 어떻게든 한현성을 설득해야 해. 내가 가진 마지막 카드가 날 버리지 않게 만들어야 해. 진나영은 몸을 일으킬 힘조차 없었지만 간신히 숨을 가다듬으며 침대에서 의사를 쳐다봤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특히 남편한테는요. 진나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진나영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자분의 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진나영은 고개를 돌리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유산은 나만 알고 있어야 해. 아무도 모르게 절대 들켜서는 안 돼. 한현성을 설득하고 병원을 되찾을 때까지. 하지만 그 결심 뒤에 숨겨진 상처와 고통은 쉽게 감출 수 없는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병원 침대에 누운 채 끝없이 쏟아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절망감과 그것을 감추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뒤섞인 혼란 속에서 진나영은 홀로 침묵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진나영은 여전히 배를 가린 채 임산부처럼 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유산의 고통에서 벗어났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진나영의 마음속에는 절망과 불안이 공존했습니다. 그동안 숨죽이며 거짓말을 이어가는 삶이었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김마리의 질문이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나영아, 산부인과 진료는 잘 보고 있지? 김마리는 진나영에게 다정하게 묻는 말이었지만 진나영에게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김마리가 던진 그 한마디에 진나영은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동안 한현성과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임신을 감쪽같이 속여왔지만 김마리가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만 같은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산부인과 진료를 본 적이 없잖아. 이대로는 들킬 거야. 당장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진나영은 급하게 떠오른 생각에 서둘러 산모수첩을 중고로 구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군가가 유산 사실을 의심하기 전에 김마리에게 들키기 전에 어떻게든 대처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진나영은 수첩을 사기 위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마무리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진나영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진나영이 거래 현장에서 산모 수첩을 구입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진나영의 비밀이 그 순간 드러난 것입니다. 수지의 눈에는 이미 진나영이 뭔가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진나영,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수지는 진나영을 향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눈앞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든 듯 수지의 표정은 혼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순간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지가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챘습니다. 진나영은 그 자리에서 수지를 붙잡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줘. 수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진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뭐가? 내가 지금 뭘 숨기고 있는지 말해봐. 임신한 줄 알았는데. 진나영은 수지의 추궁에 두려움을 느끼며 몸을 떨었습니다. 숨기고 있던 비밀이 들통나는 순간 자신이 잃을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유산했어. 한 달 전에. 하지만 아무도 몰라야 해. 특히 현성 씨에게는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수지는 경악한 듯 눈을 크게 뜨고 진나영을 노려보았습니다. 뭐라고? 유산했다고? 그런데 왜 그걸 숨겨? 현성 씨한테 말해야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진나영은 수지의 말을 듣고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수지가 이 사실을 폭로한다면 자신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진나영의 눈에 떠오른 것은 극단적인 선택뿐이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며 진나영은 갑자기 차도로 몸을 돌렸습니다. 언니가 이걸 누군가에게 말하면 난 차도로 뛰어들 거야. 진나영은 차가운 목소리로 수지를 협박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죽는 걸 보고 싶다면 아무한테나 말해보라고. 수지는 숨이 턱 막히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나영의 결연한 눈빛이 진심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동안 진나영을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진나영은 점점 더 절박한 표정으로 다가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 하지만 내가 죽으면 그 책임은 언니에게 돌아갈 거야. 그러니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현성 씨도 어머님도 아버님도 절대 몰라야 해. 수지는 진나영의 말에 혼란스러워했지만 그 협박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지 역시 이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진나영, 이러는 건 옳지 않아. 유산을 숨긴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솔직히 말하는 게 맞아. 그게 더 나을 거야. 수지는 침착하게 진나영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진나영은 수지의 말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어. 난 현성 씨를 설득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난 끝장이야. 제발 언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줘. 수지는 한참 동안 진나영을 바라보다가 결국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내가 빨리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해. 더 이상 거짓말로 버티는 건 안 돼. 수지는 그 자리를 떠나며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 한편엔 여전히 무거운 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나영의 상황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진나영은 수지를 협박해 비밀을 지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언젠가 이 거짓말이 들통날 거라는 불길한 예감은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한현성에게 유산 사실이 발각되면 모든 것이 끝장날 것만 같았습니다. 김마리와 한진태의 신뢰는 물론 한현성마저도 자신을 완전히 떠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진나영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김마리도 한현성도 아무 의심 없이 진나영을 대했고 진나영은 그들 앞에서 여전히 임산부인 척 행동했습니다. 진나영은 자신이 속여온 이 한 달간의 시간이 영원히 이어지길 바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김마리는 무심코 진나영의 산부인과 진료를 떠올리며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나영의 건강을 걱정해주며 병원 측에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부탁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우리 진나영이 잘 부탁드립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김마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장의 대답은 김마리의 미소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산모는 저희 병원에 없습니다. 혹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계신 건 아닐까요? 순간 김마리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진나영이 다니던 산부인과는 자신이 잘 아는 병원이었고 그곳에 진나영이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상한 대화는 분명 무언가 잘못된 점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김마리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진나영에게 향했습니다. 진나영이 앉아있는 거실에 도착했을 때 마음속에 의심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진나영이 태연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도 그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마리는 조용히 다가가 진나영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순간 한기가 김마리의 손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배는 차갑고 아무런 생명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연결되었습니다. 산모 수첩, 병원의 대답, 그리고 진나영의 가짜 임신. 나영아, 왜 배가 이리 차니? 김마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차가운 한기가 느껴지는 배를 만진 김마리의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진나영은 몸이 얼어붙은 듯 김마리의 손길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김마리의 눈빛이 점점 매서워졌습니다. 진나영, 말해봐.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진나영은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김마리의 손이 진나영의 배를 더 세게 누르자 진나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진나영은 목소리를 떨며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 어머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김마리는 눈을 크게 뜨고 진나영을 노려보았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했다고? 그럼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었단 거야? 내가 임신했다고 한 것도?
진나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차가운 침묵 속에서 김마리의 분노는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김마리의 손이 진나영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대답해, 진나영. 너 지금까지 나랑 현성이를 속여온 거야? 그 배에 아이가 없다는 걸 알고도 계속 거짓말을 한 거냐고. 진나영은 결국 터져버린 듯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님. 정말 미안해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현성 씨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든 속이고 싶었어요. 속이고 싶었다고. 김마리의 목소리는 냉랭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현성이는 내 거짓말에 속아서 무슨 기분이었겠어? 넌 그걸 생각이나 해봤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진나영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어머님. 하지만 현성 씨가 저를 떠날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김마리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나영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모든 거짓말이 들통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김마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현성이한테 직접 말해. 이대로 넘어갈 일은 아니니까. 진나영은 김마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직접 말해. 김마리가 던진 마지막 말은 진나영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진나영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짓말이 탄로 났고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한현성에게 직접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거짓말과 배신, 그리고 그로 인해 무너져버린 모든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진나영은 떨리는 손으로 차 열쇠를 잡았습니다. 한현성에게 이 모든 것을 고백할 생각에 숨이 가빠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야. 진나영은 스스로에게 말하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가속 페달을 밟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교차로를 향해 가는 동안 진나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한현성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머릿속을 채운 후회와 자책이 진나영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지만 진나영은 애써 참으려 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눈물이 앞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나영은 손으로 눈가를 닦아내며 핸들을 꽉 쥐었지만 눈물은 멈출 기미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 진나영의 시야는 흐려졌고 마음속엔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에 대한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한현성에게 다 털어놓으면 그가 날 용서할까? 진나영은 그렇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교차로에 다다랐을 때 신호등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지 신호가 깜빡거리고 있었지만 진나영의 눈은 그 신호를 보지 못했습니다. 눈물에 흐려진 시야 속에서 진나영은 무심코 차를 몰고 교차로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왼쪽에서 거대한 덤프트럭이 돌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차량의 경적 소리가 진나영의 귀를 찢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나영이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덤프트럭이 진나영의 차를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충격과 함께 차는 공중으로 떠올랐고 몇 바퀴를 구르며 교차로를 넘나들었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나며 차 안은 마치 무너진 세계처럼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진나영의 몸은 안전벨트에 묶인 채 사방으로 던져졌습니다. 차는 여러 번 구른 뒤 도로 한가운데에 처참하게 멈춰섰습니다. 주위는 갑작스러운 충격과 소리로 가득 찼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차 안에서 진나영은 숨이 가빠졌습니다. 온몸은 마비된 듯이 움직이지 않았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갔습니다. 온몸에 느껴지는 통증은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진나영은 흐릿한 시야로 차창 밖을 바라보며 그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한 가지 생각에만 사로잡혔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멀어지는 의식 속에서 진나영은 그동안의 거짓말과 속임수를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김마리 이사장님에게도 이 모든 걸 숨기지 말았어야 했어. 하지만 이제는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사람들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지만 진나영의 눈은 점점 감겨갔습니다. 한현성, 미안해. 진나영은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리며 마지막 힘을 다해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둠이 차오르며 진나영의 의식을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세상은 조용해졌고 진나영의 마지막 생각은 공허한 후회로 가득 찬 채 멀어져 갔습니다.